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장 건강은 누구나 매일 느끼게 됩니다. 이를테면 음식을 섭취한 후 통과 시간부터 느껴지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배에 찬 가스 또는 위상역류까지 장과 관련된 증상은 실제로 생생히 느껴지며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소화가 제대로 잘 되고 특정 장 질환이 없으며 장벽은 강한지, 미세물총은 안정적이고 다양한지,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은 상태인지를 살펴보면 장이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장내 세균의 균형입니다. 나쁜 식습관,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로 인해 장내 세균충은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아침과 저녁만 먹는 경우가 많았고 점심은 말 그대로 배고플 때 조금 먹는 음식을 뜻하면서도 점점 더 산업화된 삶을 살게 되면서 일정한 노동 시간으로 인해 원래 2끼 먹는 식사가 3끼 식사로 바뀌고 먹는 것 또한 바뀌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불안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인의 변화는 장내 미생물 균총의 불균형을 유도하고 염증성 장질환, 자가면역질환, 알러지, 비만, 당뇨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파킨슨 등의 뇌질환, 심지어 암을 발생시키는 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를 달리 말하면 균형 잡힌 장내 세균총을 갖게 함으로써 질병을 고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균형 잡힌 장내 세균총을 갖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유해균의 먹이가 될 만한 음식을 먹어주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이면 됩니다. 무엇보다 먹어야 할 음식보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장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육류 위주의 식단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곡물과 채소를 점차 덜 먹는 반면 육류를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높은 육류 소비는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고 암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유익균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즐겨 먹고 유해균은 단백질과 지방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육류 위주의 식생활은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번식을 유도하고 지방을 필요로 하는 미생물들이 대장에서 세력을 형성하면 장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뇌를 자극해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은 장내 부패를 더욱 가속화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은 더욱 감소시키며 유해균은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대사산물인 페놀, 인돌,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 물질은 장내 염증, 설사, 변비를 유발하고 기름진 음식은 장을 보호하는 점액을 벗겨내 세균이 장벽을 손상하게 만들고 심하면 면역체계를 교란하고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대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육류 섭취 시에는 고기 위주로 먹기보다 주식의 반찬으로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먹거나 붉은 육류 대신 생선, 콩류 등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보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미국 터프츠대 연구진의 임상시험 결과 도정 등을 거친 정제된 곡물보다 통곡물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장내 미생물군이 한층 건강해지고 특정 면역 반응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통곡물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장내 유익 물질로 알려진 단술 지방산을 생산하는 박테리아인 라크노스피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염증 촉진 박테리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흰쌀밥, 흰밀가루, 흰빵 등이 대표적인 정제 곡물 식품이나 단순당이 많은 식사는 장내에서 단 음식을 좋아하는 균주를 증식시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장의 기능을 해치고 장 점막까지 손상시키며 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내 독소들이 그대로 쌓여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면역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설탕 섭취 또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는 단맛으로 당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체중 감량과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2014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일으켜 오히려 혈당 농도가 상승하고 당부화 검사에서 뇌당능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연구에서 쥐에게 설탕이나 포도당을 줄 때보다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을 줬을 때
혈당이 더 올라갔으며 호주 애들레이드 의대 연구팀은 당뇨병이 없는 참가자 29명을 모집해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14명에게 하루에 1.5리터의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인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도록 하였고, 실험 전후 대변 샘플을 채취해 미생물의 유형 및 종을 관찰한 결과에서 발효를 돕는 유익한 세균종의 개체군은 감소한 반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인 기회감염균은 11가지로 많아졌습니다. 또한 열량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경우 뇌는 단맛이 강할수록 열량이 많다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단맛과 열량이 일치하지 않아 뇌의 보상회로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뇌의 보상회로는 열량을 적게 연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체내 신진대사활동을 줄여 체중이 늘고 식후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대사성 증후군이나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칼로리가 없다는 사실을 뇌가 알아채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식욕을 촉진하는 공복 반응을 일으켜 더 많이 먹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공감미료는 보통의 감미료를 대체하여 당뇨병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혈당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자가면역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과 독일 에어랑겐 뉴렌베르크 대학 연구진은 소금이 많이 든 먹이를 쥐에게 먹였더니 신경계에서 TH17 세포의 수가 크게 늘면서 염증이 촉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12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2주 동안 하루 12g의 소금을 섭취하게 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에게서 락토바실러스균을 관찰할 수 없었고, 이들의 평균 혈압은 상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면역세포는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 이르는 만큼 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생제 남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되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27.7%에 달하고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에서 항생제 처방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인류를 위협해왔던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1등 공신이지만 21세기인 현재는 오히려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인간과 공생을 하는 박테리아와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새롭게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식, 아토피, 루푸스, 제1형 당뇨병, 비만, 알레르기, 자폐증과 같은 것은 1940년 이전에는 결코 흔한 질병이 아니었지만 모두 21세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질병임을 생각하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필수이지만 세균과 장내 유익균도 함께 죽여 각종 만성질환에 취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미국 존스 홉킨스 킴메람 센터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이 9%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0일 이상 항생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위험성이 17%나 높았는데, 항생제 사용으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암을 유발하는 세균이 성장해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몸살 증상을 보일 때에는 최대한 항생제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어린 시기에는 항생제에 의한 작은 교란도 성장한 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변형된 장내 미생물 숲을 가지고 성장하면 정신질환 등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뇌의 해마 신경세포 발생과 성장을 저해해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의 뇌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은 것을 바로 몸에 반영합니다. 즉 자신이 먹는 것이 자신을 그대로 구성하며 장내 세균총 역시 무엇을 먹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제당류, 지방산, 인공감미료, 패스트푸드, 육류의 섭취 증가와 과일, 채소의 섭취 감소처럼 서구화된 식습관은 염증성 장 질환 발생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서구화된 식사보다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등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